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남성이 70대 노인이 이웃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건데 이 가해자, 70대 남성을 때린 가해자는 겨우 16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이 딸들이, 피해자의 딸이 탄원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피해자의 딸이요. 사건 당시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었습니다. 이 피해자의 딸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70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던 건 이웃이었는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집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그 아버지를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막하 뇌출혈로 두개골이 골절이 됐고 이 4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얼굴에 충격을 가한 장면만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마을 CCTV를 돌려봤더니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 모두 녹화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그 이웃집에 사는 중학생 남학생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빠르게 달려와서 얼굴을 세게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요. 폭행을 당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바닥에 머리를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피해 이후 4일 만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뭔가 시비가 잠깐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저렇게 검은 옷 입은 중학교 3학년짜리가 70대 노인을 폭행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딸은 가해자 가족이 처음에 119에 거짓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이웃에 사는 중학생한테 맞아서 숨졌다는 겁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이웃집 소년 같은 경우에는 16세. 중학교 3학년생인데요. 그 당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웃인 70대 아버지하고 남성이 자신 어머니와 다투는 걸 보고 이 남학생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했다고 하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은 70대 남성이 최근에 그 이웃집한테 반찬 그릇과 프라이팬을 선물했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근데 이 70대 아버지가 다시 또 그 선물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날 이 70대 그 남성이 뭐라 했냐면 안 쓸 거면 다시 달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웃집하고 이제 실랑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들이 이제 예의군이 달려와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정확히 선물을 가지고 어떤 실랑이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는 것인데 어찌 당일 가해자 부모와 피해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글을 쓴 피해자 딸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예의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봐오던 아이고 또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복싱과 학기도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해 있었던 이 사건이 최근에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피해자 가족이 올린 탄원서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신과 다니고 계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잠을 일단 못 주무시고 안장구가고 저기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가해자 엄마도 같이 제가 고소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엄마도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해오고 있는 거고 저희 엄마, 저희 피해자 가족만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A군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딸에 따르게 되면 지금 가해자는 사과를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단계이고 아직까지 재판에 넘어간 것은 아닌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가족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더 조금 울분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그 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이
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성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피해자의 딸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피해자 유족들은 좀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키도랑 킥복싱을 배운 학생이라고 썼어요. 폭행치사가 말이 안 되는 게 CCTV를 봐도 장갑을 끼고 나와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하고 장갑을 던지면서 피해자는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이거든요. 살인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수속 수사를 해야죠.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나와서 그 골목에서 그 아이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진짜 기대라도 하시면 어떨까.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자, 아버지를 숨지게 한 그 뭐 합기도까지 배웠다는 중학생이 뭐 같은 동네에 있다. 이래서 이거 뭐 저 학생은 아무 일 뭐 안 저지른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따져볼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찰에서 적용한 혐의는 상해치사입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이제 살인죄로 이제 의율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부검을 실시 중이라고 하고 부검 결과가 오는데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그 당시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이 역시도 재신청해달라는 게 유가족의 요청입니다. 다만 우리 소년법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구속영장 제한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부동의한 경우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그 미진한 점이 없도록 보완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어떤 고의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